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욕 좀 하셔도 돼요. 이런 에피에는. 지금 그랬잖아요. 이명박이 검찰청 나갈 때 자유한국당이 그랬어요.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교해서 보도하는 언론들 향해서 한 말이죠. 우리는 박근혜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버레이트더라. 우리가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네. 뇌물로 이미지화시켜서 너희 세력이랑 우리 세력이랑 뭐가 다르니? 그러면서 이게 정치보복으로 만들려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걸 오버랩 시켜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방식이 너무 비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청산이 안 된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성태 이 새끼는 짱돌로 대가리를 막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심을 온 국민이 슬퍼하고 전 세계에서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돌아가신 대통령을 수년째 수십만 명이 매년 가서 조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사람 사는 냄새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중단됨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고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를 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사실은 밝혀진 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통령을 전과 28범한테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정치 탄압이다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검찰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다른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한들 이것들한테 먹힐까 싶어서 제 입을 더럽히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은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 이 사람은 처음에 검사를 시작한 그 계기 자체가 아버지 당하는 거 보고 그 복수심에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는 그 노조 사무국장 하다가 이 자기 공명심에 그 정치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죄송한데 앞에 한국노총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네, 한국노총. 네, 한국노총 사무국장 하다가 어용노총.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죠. 김성태가 그 한국노총 사무국장으로 했을 때는 완벽한 진짜 어용이었죠. 오리지널.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수치심, 그 명예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치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걸 아는 인간들이 이 홍준표 같은 그 개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김성태는 저는 머릿속에 든 게 푸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뭐 된장도 아니야. 주름이 없어? 네, 주름이 없어.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진짜 탱탱한 이게 푸딩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지 생각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홍준표가 저 새끼 개새끼야 하면 옆에서 맞아 하는 그 정도 지금 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답이 없어요. 이번 선거로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거 말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청산이란 말을 썼는데요. 뭐냐면 홍준표가 대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뇌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 세력들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를 기정사실화시켰는데 그렇죠. 이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법적인 걸 받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대상자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한 뇌물이라는 대가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못했죠. 이거 법률적인 용어 쓰는 거고, 검찰이 봤을 때는 뇌물로 이명박 이 사주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뭐 국세청이나 뭐네 다 털어대면서 조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등에게 대가로 해준 게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주의 성립되는 법을 왜 대가성으로 만들어 놨냐면 사인 간의 관계에서 진짜 우정, 사랑, 믿음, 동지적 관계로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정치적 후원할 수 있어요. 네. 그 관계인 게 사실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사실 뻔히 알면서도 뇌물로 엮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짓거리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무슨 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세력 전체가 우리들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건데 반성해야죠.
이명박을 실드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뇌물 받았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법적인 처분이 안 나오니까 말을 함부로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온갖 사건이 터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 끌고 늘어지거든요. 이거는 금단의 영역을 넘어버린 거예요. 정치 영역이 아니에요. 패륜 영역이거든요. 패륜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사 받으러 이제 가는 날 아침에 이명박이 TV를 제가 12시까지 분석을 했어요. 왜 분석했는지는 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언론이 나오는지. 저는 정말 있잖아요. 김성태나 홍준표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요. MB 시절에 또 누군가가 이렇게 대통령이 구속이 됐었다고 한다면 그때 한번 해봅시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 대통령. 헬기 띄우고 하루 종일 24시간 분석했죠. 앵커들이 나와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면 계속 반복했죠. 그런데 이번에 SBS, KBS, MBC 모두 다 15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바로 일상방송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있잖아요. 제가 화가 난 건 뭐냐면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이 MB의 범죄 의혹에 대해서 어떤 의혹이 있다는 게 총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21개가.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게 알겠죠. 분석을 안 하고 드라마로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랭킹 순위에 들어가서 댓글 많은 뉴스나 많이 본 뉴스를 찾아보면 이명박 소식이 있어요. 근데 초기 화면에는 이명박 없죠. 뉴스가 없어. 이거 전반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저는 이 적폐 세력들이 지금 완고한 국민들의 개혁의 의지에 지금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또 끄집어내서 지금은 또 끄집어내서 이거를 범죄 21개가 넘는 범죄 행위 온 가족이 다 개새끼만 빼고 관여돼 있는 걸로 추정되는 지금 확인되는 그 범죄 가족들을 보호할 요량으로 훌륭한 대통령을 음해하고 또 모략을 해요. 저는 이거는 홍준표는 절대 제대로 죽지 못한다. 개새끼가 개소리를 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개소리를 듣고 비판하지 않는 언론이 다시 언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언론도 지금 문제가 크다. 아직 멀었다. 국정원장한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국정원장 자리 유지해주고. 그렇지. 이팔성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은행 지주회장을 꽂아주고 다 대가성이 있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홍준표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한테 뭘 해줬냐고. 무식한 새끼 아니면 정말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렇게 너희들도 나빠. 그래서 물타기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돌아볼 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그냥 무시로 해야 되는 거를 저는 사자 명예훼손으로 걸어야 된다고 봐요. 걸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범죄 행위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건 정치 영역을 넘어버렸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패륜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나쁜 새끼들. 그리고 또 형님은 잘못 말씀하셨어. 이명박은요.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들이 제목이 몇 개다 이렇게 하잖아요. 대략 한 20개쯤 되나 봐. 이명박이. 그러면 전과 34범이 되는 거지. 아까 24범이라 그랬지. 이런 원천적으로 제일 나쁜 범죄자, 자범 수준의 범죄자가 있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박연차한테 어떤 대가를 줬는지 홍준표 네 주둥아리로 가져와봐. 안 그러면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빨을 조사버리겠어. 어쨌든 이번 개헌 때 있잖아요. 우리 건의 하나 합시다 진짜. 논두덕 시계 찾는 형벌을 하나 넣어야 돼. 그래서 이 새끼들 있잖아. 죽을 때까지 논두덕에서 시계 찾으라고 범죄. 전국의 논두덕. 전국의 논두덕을 다 헤매라고 해야 돼, 이 새끼들. 지들이 맞아야 없던 시계 만들어서 국정원이 만들어서 흘려서 언론이 받아 써서 사회적으로 타살시켜놓고 어디 아직도 그 썩은 입에서 노무현 이름이 나와요? 아주 질적으로 나쁜 새끼들입니다. 이게 정치행위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이 부역자와 범죄자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부분,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둘 것인가를 좀 봐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9년간 범죄단체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됐던 나라예요. 맞아요. 표현 좋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나라이고 김성태,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다 범죄단체 조직원들이에요. 그리고 그 범죄를 지금 옹호하고 있고 우리가 방어하고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이런 저열한 범죄단체들한테 헌납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 찍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헌납한 거예요.
이런 범죄단체한테 9년 동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받고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200년 동안 다시는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에 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남북 정상회담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작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홍걸 민화협 상임부장이 지금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북한 쪽에서요. 우리 측 인사를 만나서 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책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로 우리말로 된 과학 분야 서적이며 문학 서적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옛날에 북한이요. 남한의 책 제공에 대해서는 한글 서적은 거부하고 영어 등 외국 서적만 받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이번에는 한글로 된 과학, 문학 이런 서적을 지원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저는 이 기사 보고 만약에 내가 북한에 책을 보낸다면 어떤 책을 보낼까 생각을 해서 몇 권을 골라봤어요. 훌륭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사실 이공계 분야, 과학계 분야 이 책은 좀 부족합니다. 사실 대부분이 번역 서적들이고 일본과 저작 미국 활동, 거, 그러니까 번역이죠. 저작 활동에 대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 제도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공계 출신 과학자들 중에 글쓰기 능력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설 몇 권하고 사회과학 책 하나를 골랐는데 이제 저는 그 최근에 박시백 화백이라는 분이 35년이라는 책을 만화책이에요. 이게 그 일제강점기 35년을 다룬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화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권 시리즈를 목표로 3권이 지금 발간됐는데 그 책이 제가 알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면서 등장인물이 가장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도 이제 근현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돼 있거든요. 북한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근현대사에 대한 시각과 북한의 어떤 시각을 좀 같이 비교를 해서 계속 교류를 하자라는 그런 뜻이고 조정래 작가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박경리 작가의 동의하고. 토지 이런 책들은 광복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념과 경제 그러니까 사상과 돈, 이 밥그릇 이 두 개를 두고 굉장히 많은 질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왜곡된 상태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광활하고 디테일하게 서술을 한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태백산맥을 비롯한 토지 같은 작품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으면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물들어가면서 많이 북한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공통점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게 너무 크거든요, 지금.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완배 기자가 그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책을 내놨거든요. 이제 이게 경제성장이라는 거를 핑계로 돈을 이렇게 함부로 내버려 두면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걸 이제 미리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북한도. 이제 앞으로 북한도 그 개방하고 성장을 시작할 텐데 이게 우리 겉모습 겉에서 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대한민국이 효율이 좋아 보이잖아요. 뭐 상강의 기적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고속 성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 고속 성장 이면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 재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아픔들이 이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걸 까놓고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멋지세요. 예, 그래서 한국재벌 흑역사라는 책도 같이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이럴 때. 정말 깨알같이 준비하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 서적에 이해가 되는데 문학 서적은 약간 사상 통제 개념에서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이렇게 받아준다는 거. 아니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문학 서적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북한의 어떤 개혁의 상징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요. 저는 좀 제가 앞서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참에 국가보안법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서적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를
주고받고 서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좀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성질 생각합니다. 같아서는 그냥 네. 도서관을 한 수백 개 지어주고 싶죠. 교보문고 보내주면 되겠지, 그쪽으로. 평양적 그렇게 교보문고 하고 하나 싶지만. 놓으면 되는 거고.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요. 이번 주 주말인가요? 주말에도 철도 관련해서 철도노조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유라시아 철도 협의회인가요? 뭐 출범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아는 지인이 경평 축구대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중에 다 이렇게 분야별로 지금 교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만 교류가 안 되시. 우리 북한 팟캐스트 없나요? 빨리 좀 열어주세요 지금. 팟캐스트 교류 뭐 이거 협의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기 거 아니에요? 있어야지 교류를 하죠. 거기 무슨 만들어야지 빨리. 그 북한에도 스마트폰 500만 대가 왜 넘는데요. 500만 유통되는 넘었는데 게. 지금. 우리가 찾아보죠 뭐. 북한에는 팟캐스트가 없을까 비슷한 거. 팟빵 깔았겠네. 아니 내가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은 팟캐스트를 팟빵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을 것 같아요. 김정은 맥북 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하트도 누르고 계십니다. 네 알겠고요. 흥분된다, 그죠? 이게 얘기만 남북관계가 들어도. 탄탄해지려면 민간 교류가 완벽하게 활성화돼야 돼요. 맞아요. 네. 그래야 쉽게 안 무너지는 거거든요. 정부에 의해서만 남북 교류가 되고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그래서 좋은 효과가 가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염려한 건 제가 자꾸 이제 빗나가는 것 같은데 죄송해서 이번에 꼭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희 공무원 노조도 평양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테이블에 앉아서 차도 마셨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정권이 넘어가면요 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염려돼서 맞아요. 무섭지. 저는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미리 해야 된다. 미리 해야지. 그래서 내가 정세균 의장지 또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국회는 있잖아요. 거의 이제 휴업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지금 뭐 미친 듯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거기에 맞는 법들을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고 이런 제가 염려스러워서 움찔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도록 빨리 만들어 주는 게 바로 국회의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지금 정의장이 좀 나서면 좋겠다. 제발 좀 저희 계속 지금 여러 번 지금 촉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만 풀려준다면 민간교류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지금 축구부터요 배드민턴 뭐 이명박 좋아하는 테니스 대회 뭐 이거 많이 있거든요. 빨리 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좀 제정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욕을 한들 이것들한테 먹힐까 싶어서 제 입을 더럽히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은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홍준표 이 사람은 처음에 검사를 시작한 그 계기 자체가 아버지 당하는 거 보고 그 복수심에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김성태는 그 노조 사무국장 하다가 이 자기 공명심에 그 정치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죄송한데 앞에 한국노총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예, 한국노총, 한국노총 사무국장 하다가 어용노총. 지금까지 왔는데 그렇죠. 김성태가 그 한국노총 사무국장으로 했을 예. 때는 완벽한 진짜 어용이었죠. 예, 오리지널 어용.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을 그 절망감과 그 수치심, 그 명예를 아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수치심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끄러워.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욕 좀 하셔도 돼요. 이런 에피에는. 지금 그랬잖아요. 이명박이 검찰청 나갈 때 자유한국당이 그랬어요. 박근혜와 이명박을 비교해서 보도하는 언론들 향해서 한 말이죠. 우리는 박근혜보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 오버레이트더라. 우리가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네. 뇌물로 이미지화시켜서 너희 세력이랑 우리 세력이랑 뭐가 다르니? 그러면서 이게 정치보복으로 만들려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걸 오버레이트 시켜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방식이 너무 비열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청산이 안 된 상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성태 이 새끼는 짱돌로 대가리를 막 조사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노무현 대통령의 돌아가심을 온 국민이 슬퍼하고 전 세계에서 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돌아가신 대통령을 수년째 수십만 명이 매년 가서 조문한 사례가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 그리고 꿈이라는 걸 아는 인간들이 이 홍준표 같은 그 개 같은 소리를 하겠어요? 김성태는 저는 머릿속에 든 게 푸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뭐 된장도 아니야. 주름이 없어? 예, 주름이 없어. 그러니까 탱글탱글한 진짜 탱탱한 이게 푸딩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지 생각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 홍준표가 저 새끼 개새끼야 하면 옆에서 맞아 하는 그 정도 지금 급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답이 없어요. 이번 선거로 확실히 정리를 해주는 거 말고는.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청산이란 말을 썼는데요. 뭐냐면 홍준표가 대선 때도 노무현 대통령 뇌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쪽 세력들한테는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은 거를 기정사실화시켰는데 그렇죠. 이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법적인 걸 받아내야 돼요. 물론 이제 대상자인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수사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검찰 쪽의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에 관련한 뇌물이라는 대가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거든요. 못했죠. 그가 갖고 있는 사람 사는 냄새,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정치적이 중단됨,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하고 있고 아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를 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사실은 밝혀진 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대통령을 전과 28범한테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정치 탄압이다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단 한 번도 전화 한 통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지금 검찰을 컨트롤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스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어.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다른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이거 법률적인 용어 쓰는 거고, 검찰이 봤을 때는 뇌물로 이명박 이 사주에 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뭐 국세청이나 뭐네 다 털어대면서 조사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박연차 등에게 대가로 해준 게 없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뇌물주의 성립되는 법을 왜 대가성으로 만들어놨냐면 사인 간의 관계에서 진짜 우정, 사랑, 믿음, 동지적 관계로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정치적 후원할 수 있어요. 네. 그 관계인 게 사실상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사실 뻔히 알면서도 뇌물로 엮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짓거리 하다가 안 되니까 진짜 무슨 뭐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적인 모욕을 준 상태에서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세력 전체가 우리들한테 미안해해야 되는 건데 반성해야죠. 이명박을 실드치기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똑같은 뇌물 받았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고소고발이 들어가서 법적인 처분이 안 나오니까 말을 함부로 쉽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온갖 사건이 터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 끌고 늘어지거든요. 이거는